이번에는 우리 수치 적분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퀀텀 미케니컬 에너지, 즉 슈레딩거 방정식을 간단히 파이썬을 통해서 수치 해석을 해서 퀀텀 미케닉스와 연관된 에너지를 어떻게 푸는지 퀀텀 닷 예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 에너지 응용을 해볼 게 솔라 에너지 하베스팅, 솔라 에너지 컨버전 이피션시 계산하는 걸 해볼 겁니다. 특히 솔라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샤클리-카이저 리밋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 그러려면 플랑크 법칙에 의해서 규정이 된 솔라 스펙트럼, 즉 파장대별로 일레디언스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거를 파장대별로 일레디언스를 모두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규정을 하고 그거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워크로 변환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인테그레이션, 수치적분을 조금 알아야 되고요. 이왕 수치적분을 하는 김에 그 파이썬에서 유용한 여러 가지 수치적분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볼 거는 이제 오일러 메소드예요. 오일러 메소드. 그래서 가령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치죠. dx 오브 dt 이꼴 fx. 그러면 dt를 우변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dx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dt,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 동안의 위치의 변화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가 t 플러스 dt일 때, 그 다음에 x가 t일 때 이 차이를 빼준 게 이제 dx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요 t 플러스 dt에서의 x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요 x를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런 방정식,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이제 dx는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요런 dxt 플러스 dt에서의 x는 xt에서의 x 플러스 델타 t fx 요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인테그레이션 적분하는 거를 오일러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시죠? 요거를 실제로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를 구하는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파이썬 수치 해석을 해보시면 이 오일러 메소드가 뭔지 조금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자유낙하하고 있는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예, 그리고 이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넷포스, 여기 넷포스는 질량에다가 그래비티 마이너스 BV 이렇게 썼는데요. B와 여기 V는 각각 자유낙하 물체의 저항 상수와 자유낙하 속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mg 포스를 받아서 내려가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저항하는 포스가 있고요. 보통 여기에 이제 속도에 이렇게 비례합니다. 상수 B를 써주고 속도 V에 이렇게 비례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가속을 많이 해서 빨리 내려간다 이러면은 벨로시티의 스퀘어가 붙기도 하는 데 지금은 이렇게 BV 리니어한 관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넷포스는 MA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V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네, 그러면 dv 오버 dt 요 식을 요거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즉 시간에 따라서 v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풀 때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오일러 메소드를 통해서 풀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오일러 메소드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요거를 그러면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v는 t에서의 v 더하기 델타 t fv 요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앞서서 구했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vt 플러스 델타 t g 마이너스 감마 v. 감마 v는 감마는 b 오버 m 요 컨스턴트로 우리가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풀면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관계식 혹은 요 관계식을 통해서 인테그레이션 적분을 하는 거를 오일러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파이썬에서 실제로 코딩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짜보겠습니다. 넘파이 불러오고요. 파이플럿 그려야 되니까 불러오고, 그래비테이션 그 G 컨스턴트를 불러와야 되니까 사이파이 컨스턴트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또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G를 sp 컨스턴트 G로 변수 정의를 하는 거죠. 유닛은 미터 세컨, 미터 퍼 세컨 스퀘어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상수 정의를 해줘야 돼요. 얘는 임의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속도는 처음에 이제 0으로 두고, 저는 데이터 구조화를 어레이를 써서 해보도록 할게요. for 루프를 써서 0초부터 10초까지 dt 간격으로 보고, 한 다음에 우리 오일러 메소드 쓸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때 이제 요 V도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시작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네. 그래서 플롯을 한번 해볼게요. T 어레이랑 V 어레이를 구하고, 점으로도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그냥 하늘색 선으로 나올 테니까 실제 데이터 값을 마킹이 되는 점을 따로 표기를 해줄게요. 하는 김에 레이블도 해볼까요? X축은 타임, Y축은 속도, 미터 퍼 세컨드. 예. 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얘가 이제 의미하는 건 뭘까? 요 오일러 이퀘이션에 쓰이는 일반적인 폼에서 좌변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t 플러스 델타 t에서 x 위치 이렇게 되고, 요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서 요 아래와 같이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에서 오일러 메소드는 폴리노미얼에서 1차 적분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정확도는 요 델타 t에 비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요 정확도를 더 높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이 Modified Euler Method라고 하는 겁니다. 2차항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게 됐고요. 사람들이 차이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바꾸는 거거든요. 오른쪽과 같이 바꾸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바를 올린 요 x 바는 뭐가 되냐면 xt에서의 x 플러스 dt fx예요.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2차항까지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물체의 속도를 t에서와 t 플러스 dt에서의 평균 값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 구간에서는 등속 운동을 가정을 하는 거죠. 등속 운동을 가정을 하고서 요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앞서 정의한 것처럼 x에다가 이제 바 올린 거를 요걸로 치환한 거예요. 빠져나오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폼에서 양변을 테일러 전개를 해보게 되면 좌변 테일러 익스펜전 시키고, 우변에 있는 요 텀도 이렇게 테일러 익스펜전을 시키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dt를 곱해주고 나누기 2를 해주게 되면 요 식이 한 번 더 이렇게 바뀌게 되죠. 요 식은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쭉 전개를 하게 되면 결국은 테일러 익스펜전을 했을 때 2차 텀이 dt의 스퀘어 텀이 들어가게 되고, 요거에 의해서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정된 오일러 메소드, 모디파이드 오일러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파이썬 코드를 짜서 한번 수치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뭐 앞서 변수 정리는 해놨지만 그냥 한 번 더 써볼게요. 네, 최대 시간을, 그 다음에 감마를 각각 정의를 하고요. dt 임의로 뭐 이렇게 할게요. v2 t1
T2 V1 V2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변수 정리할 때 배열도 가능하죠. T1에 대해서 T1 요게 이제 modified 오일러 메소드 전에 그냥 기본이었죠. 제가 T1, T2로 나눈 거는 그 오일러 메소드랑 modified 오일러 메소드를 직접 비교해서 한 번에 구한 다음에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근데 차이가 있음을 좀 가시화 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V2 그 다음에 V2를 수정된 오일러 메소드를 통해서 예, 플롯을 해볼게요. 잘 나올지. 요거는 수정된 오일러 메소드, 그냥 오일러 메소드. 약간 요 부분에서 차이가 살짝 나죠. 그러니까 하늘색이 이제 오일러 메소드고 주황색이 모디파이드 오일러 메소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살짝 차이는 납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 앞서서 이제 오일러 메소드랑 모디파이드 오일러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1차 방정식을 수치 적분을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2차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의 수치 적분을 해볼 거고요. 지면에서 이제 특정 각도로 공을 쏘아 올렸을 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많이 쓰는 F는 MA,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중력하에서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경우 이제 요 F는 MA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로축이 X라고 하고 가로축이 Y라고 하면 X축으로는 뭐 가속도가 없고 Y축으로만 이제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는 거죠. 가속도는 이제 Y 방향의 중력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음과 같은 4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x, dVx 오버 dt는 0이 될 거고요. dx 오버 dt는 vx가 될 거고, dvy 오버 dt는 이제 중력 가속도 아래축, 아랫방향으로, dy 오버 dt는 vy 요 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4분의 파이 각도 속도로 뭐 10m/s으로 공을 던졌을 때 특정 시간이 지난 후에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이제 수정된 오일러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런 2차 미분 방정식도 요 창으로 파이썬 창으로 와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numPy, matplotlib 다 이제 우리가 불러왔었고, 이것도 중력가속도 우리가 불러왔었죠. 그럼 tmax를 10초간 볼 거고요. 감마 변수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처음 속도 10m/s으로 하기로 했고요. 4분의 파이 이렇게 두기로 했습니다. 그럼 vx는 vy 사인이죠. 이때는 xy도 변수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초기에 그냥 빵으로 둘게요. 어레이를 써서 데이터 구조화를 시킬게요. 시간 간격은 0.01s로, x는 x 플러스 dt vx가 될 거고요. vytm은 vy 플러스 dt 중력 마이너스죠. 이렇게 y는 y 플러스 0.5 그래서 y가 0 이하로 가면 계산을 금지하라. 베이블도 넣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2차 미분 방정식의 수치적 분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그 인테그랄을 어떻게 하냐. 사실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뭐 예를 들어서 플랑크 법칙에 의한 솔라 일레디언스 스펙트럼 데이터를 그 파장대별로 전부 일레디언스를 인테그레이션 할 때는 사실 인테그랄을 써야 되죠. 특히 싱글 인테그랄을 이제 쓰게 될 건데요. 이 사이파이 인테그레이시라는 모듈에서 요런 그 펑션들을 제공을 해줘요. 이제 요 코드를 쓰게 되면 싱글 인테그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요런 싱글 인테그랄을 하고자 한다면 파이썬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이파이 인테그레이시라는 모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예시로 0에서부터 1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x 스퀘어 승을 dx 0부터 1까지 한번 인테그레이션을 해보죠. 요게 이제 제가 요걸 선정한 이유는 어널리틱하게 이제 풀기 어려우니까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한다면 이렇게 사이파이로 사이파이 인풋 한 다음에 인테그레이트 모듈을 사이파이로부터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f는 람다 x mp exp 마이너스 x의 2승
요거를 X 범위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줄 거예요. 그래서 SP 인테그레이트 모듈을 불러오고 쿼드를 쓰면 되거든요. 쿼드 우리가 방금 설정한 F 펑션을 0에서부터 1까지 인테그레이션을 해라 라고 하면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한쪽 그러니까 0에서부터 지금은 1까지 봤는데요, 하나가 이제 무한대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피니티를 요 1 대신에 넣어주면 되죠. 인피니티는 이제 매스에서 불러와야 돼서 매스 모듈을 불러오고요. 똑같이 해볼게요. 인테그레이트 쿼드 F를 0부터 무한대까지 해라. 예, 인테그레이티드 된 값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앞서서 하나 언급을 안 한 게 있네요. 이 값이 이제 두 가지가 출력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상수란 식의 적분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 돼요.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요 값이 나온 거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요 값이 나온 거고, 당연히 이제 무한대니까 값이 조금 커지겠죠. 그럼 두 번째 가로 안에 있는 두 번째 값은 뭐냐? 이거는 적분 값의 에러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 쿼드란 모듈이 어댑티브 쿼드레처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분 구간의 단위 간격을 치 적분 값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도록 계속 리파이닝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어느 정도 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에러가 익스포넨셜 한 마이너스 8승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값이 수렴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적분 구간의 단위 간격을 수치 적분 값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도록 계속 리파이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줄여가는데 그때 요 정도 수준의 어떤 정확도가 나오면 12-8승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면 되게 그 값은 적분에서 얻은 값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2-9승, 12-15승 이렇게 얻었으니까 이미 충분한 정확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전체 대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플랑크 법칙에 의해서 규정된 솔라 일레디언스를 전체를 얻을 때 총량을, 들어오는 솔라 에너지 총량을 얻을 때는 파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요 경우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를 그냥 붙이면 돼요. 이렇게 매스 인피니티. 그러면 뭐 여전히 한 10-8승 정도의 정확도는 나오되 값은 앞서 얻은 것보다 당연히 큰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싱글 인테그랄까지 살펴봤고요. 이러면은 사실 태양 에너지 변환 효율을, 이론 효율을 계산하는 샤클리-카이저 리밋을 계산할 준비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